유럽과 미국의 시장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며 거래소에서의 순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닥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은 미미코인의 열기가 식으면서 시가총액이 증발했지만 미미코인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활발히 거래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좁은 범위에서 조정 중이며 시장은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미래를 걸고 비트코인 ETF의 보유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세장의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코인베이스 CEO가 원격으로 대화하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AI와 웹3의 이중 엔진으로 두바이가 인공지능의 왕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재측정하며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8월 19일 월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의 주요 거래 시간대는 유럽장 한국시간 16총 23과 미국장 한국시간 24 청정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데이터 추세를 보면 유럽장과 미국장에서의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뉴스나 내수에 의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상황은 아니며 어느 정도는 것이 경제 데이터와 자본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 금융 시장에서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하고 하락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경쟁과 거래 피크 시간대는 유럽장과 미국장입니다. 앞으로의 단기 시장에서는 유럽장과 미국장에 주목하고 거시 경제 사건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월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할 때 많은 토큰이 거래소로 유입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 유입은 매도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8월부터 거래소의 순유출 데이터가 유입 압박에서 순유출 현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하락한 후 거래소의 토큰 순유출 경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격 하락 시에도 매도 행위 없이 소폭 자금 순유입 현상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의 하락은 기관과 자본이 저가 매수 기회를 엿보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기 투자와 분할 매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권장 구간은 52,000달러 이하입니다. 8월 18일 기준으로 글로벌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에는 밈코인 열풍이 명백히 냉각되었습니다. 소라나 밈코인 구매 방법, 2024년 최고의 밈코인, 소라나 지갑 등 인기 검색어가 3월 중순에 100에서 22로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밈코인의 시가총액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5월 21일 이후 89일 동안 밈코인 시장 총가치가 596억 2천만 달러에서 395억 9천만 달러로 하락하며 200억 2천만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주요 밈코인인 DOGE, WF, 보미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024년 초에는 강력한 성과를 보였던 밈코인이 하반기에는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9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00억 달러를 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밈코인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24시간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최신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요 주가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소폭 상승했으며 소매 판매와 PPI, CPI 등 데이터가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켰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좁은 범위에서의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현재 비트코인은 59,000달러에서 58,431달러로 하락하며 변동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점 트레이딩의 매도 압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주에 약간 회복되어 현재 2,6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시장의 주요 사항에 주목해 봅시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금융계의 이목이 3일간 열리는 잭슨홀 중앙은행 연회에 집중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스치프 골드의 창립자 피터 쉬프는 최근 연준의 정책이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이 최근의 성과가 좋지 않다며 비트코인이 준비 자산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쉬프의 의견에 대해 페이팔 창립자 피터 thiel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Tech stagnation is that when something does happen, we don't even know how to process it. So, I think Bitcoin was a big invention, whether it was good or bad, but it was a pretty big deal.
and it was systematically underestimated for at least, the first 10, 11 years. You could trade it. It went up smoothly for 10, 11 years. It didn't get repriced all at once because we're in a world where nothing big ever happens. 비트코인이 발전한 20여 년 동안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반반입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누구도 타고난 주식신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매크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번 주에도 55,000달러대에서 시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XRP의 큰 상승이 알트코인의 방역을 이끌었고 많은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30% 이상 반등했습니다. 알트코인의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연달아 6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상승장이 끝났는지 혹은 경제 불안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활력을 잃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정상적인 투자자가 가지는 생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에만 휘둘리면 서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투자기관의 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먹구름 속에서도 기관들은 여전히 1924개의 ETF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분기에 1479개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44%는 2분기에 포지션을 추가했으며 이는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줄인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큰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거인의 어깨 위에서 큰 자금의 방향을 따라가며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At the same time that all of a sudden the global financial world realized that Bitcoin might be an asset they want to buy and they're pouring billions of dollars into it, we're about to see that network cut their daily production in half. And so naturally, you get a demand shock, you get a supply shock, prices got to go up. 비트와이즈의 최고 정보 책임자 마트 호커는 최근 2분기 비트코인 ETF 관련 13F 문서를 검토한 후에 초기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여전히 많은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2분기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보유량이 30%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신고자 중 44%는 2분기에 비트코인 ETF 포지션을 증가시켰고 22%는 보유량을 유지했으며 21%는 포지션을 줄였고 13%는 포지션을 종료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다이아몬드 손으로 밀레니엄, 션펠드와 같은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많은 자문사, 가족재정관리실 및 선택된 기관 투자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ODL 옐소 세피탈에 따르면 2024년 8월 16일 현재 전 세계 40개 펀드는 총 1019 고노구식사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록 IBIT는 계속해서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2분기에도 비트코인 ETF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추세는 변화가 없습니다. ETF는 큰 텐트처럼 다양한 투자자를 끌어들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비트코인 투자자 중에는 자산관리회사나 연금과 같은 유명한 펀드가 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크고 무너지지 않는 자금과 연결되면 비트코인의 급락 여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변동성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유발하거나 비트코인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눈의 가시에서 선도자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판 월스트리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AI 202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며 지능형 미래의 청사진이 함께 그려집니다. The first time since March 2021, inflation has dropped below 3%. Consumer prices rose just 2.9% compared to last year. Inflation clearly retreating from the peak of just over 9% 2 years ago. 경제가 서서히 둔화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도 연속 4개월간 완화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는 X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연방정부의 지출 초과로 미국 정부가 차액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낭비성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X 사용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의거리가 되었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머스크의 주장에 동의하며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미국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돈 찍어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상쇄하면 대다수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사라질 것이며 비트코인은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투표와 같다는 것입니다. 코인베이스의 2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코인베이스에는 8,79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분기보다 184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더리움은 102,32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1분기보다 15,9338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 주식, 부동산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며 대체 자산으로서의 한계가 있지만 암호화폐의 등장으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We're not intending to become a bank, but we are intending to become people's primary financial account. And so, the digitization of money and having mobile money on your phone is your bank account in the future, right? I mean, there's going to be a whole generation of kids who grow up and they're not going to have a bank branch on the corner with a checkbook in the way that maybe you and I did growing up. Their phone is going to be their wallet. That's how they get paid. It's how they live their lives and borrow money when they need to. So that's the opportunity for Coinbase.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디지털 달러와 암호화폐 세계 간의 금융의 닻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부드럽게 언급했습니다. 코인바세는 금융 계좌를 새롭게 창출하면서 은행 사업을 직접 침해했고 비트코인 ETF의 성공과 함께 코인베이스는 은행업계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만약 코인베이스가 미국 전통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코인베이스에서 상장된 자산은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코인베이스라는 규제 준수 모델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 세계의 은행, 투자, 증권, 채권, 보험, 선물 등 다양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면 암호화폐 세계에서 새로운 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금융기술 인공지능 시장 규모는 약 40.8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9년에는 50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기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은 2.91%입니다. 따라서 금융기술 시장 내 글로벌 인공지능 가치는 2024년에는 440.8억 달러로 2029년에는 50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IBM,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주요 기술 기업들이 자원과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AI 시장은 파편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양한 대기업의 인수 및 협력이 예상되며 혁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각국은 미래의 트렌드를 인식하고 AI 분야에 대한 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석유국인 두바이는 석유 시대 이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석유 국가에서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The UAE is for certain poised to disrupt it. The Emirates is aiming to transform its image on the world stage. It wants to be the leading tech supplier of Global South. Hello human. Salam alaikum.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에미리트입니다. 2031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40%를 인공지능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장관을 임명하며 과학자들을 걸프 지역으로 유치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웹3 분야에는 2,000개 이상의 업계 참여자가 있으며 많은 AI 관련 행사가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인 두바이 AI 2024는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10,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예상됩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AI 관련 기업들과 500명 이상의 투자자 및 비즈니스 리더들이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의 웹3 분야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상반기에 여러 발표를 했고 암호화폐 분야와 직접 관련된 추가 규제를 제정했습니다. 아부다비 정부는 웹3 및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합 71 플러스 디지털 애셋에 2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두바이는 웹3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는 세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규제 조항이 명확하며 정책이 개방적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모여 두바이를 웹3 혁신과 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디파일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총 시가총액이 지난주 1.62% 증가하여 현재 천륙 세팔 1.2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중 USDT의 총 시가총액은 1.25% 증가하였고 USDC의 총 시가총액은 1.2% 증가했습니다. 코인게코의 조사에 따르면 약 54%의 응답자가 NFT가 이번 사이클에서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중 29.5%는 NFT의 회복 불가를 확신하고 있고 23.7%는 NFT 시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라나 생태계, 디핀 프로토콜, IO.netX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오픈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용자는 프론트엔드를 통해 다양한 장치에 토큰을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세무규제기관인 연방내륙세무국 FIRS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새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터키 자본시장위원회 SPK는 8월 9일 규제 업데이트 이후 암호화폐 라이센스를 신청한 기업이 날 7개에서 76개로 증가했으며 코인베이스, Qcoin, Gate.io 등 신규 기업들도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